네, 이번엔 중국 소비주들이 또 슬슬 관심권으로 들어오는데 중국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을 커버하고 있는 홍록기 애널리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8월에 중국 소비하고 생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는데 이제 광공업 네. 지표하고 아마 소매 판매 같은데 예상치를 상당히 좀 넘겼죠. 중국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는지 이 지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시장 컨센보다 낮았던 지표들조차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이제 모든 지표들이 개선되는 흐름은 동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수요랑 좀 관련도가 높은 민간 기업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의 쪽에서의 부진이 계속되었을 뿐 그 외 지표들은 좀 좋았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도 투자는 이제 확대되는 흐름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고무적인 거는 소비 회복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는 서비스 소비가 중심으로 좋았다면은 지금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가율 자체는 절대적으로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연초 수준의 증가세는 이어갈 수는 없고 그 부분들을 상품이 이제 좀 메꿔줘야 했었었는데 그게 지난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상품 중심으로 이제 소비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 쪽뿐만이 아니라 경기 소비재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가계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네. 그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IT 기기들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회복 탄력이 약했던 경기 소비재들의 품목들조차도 회복세가 확인된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도 내용 보니까 이제 뭐 애플 이슈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화웨이폰에 대한 뭐 애국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중국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다른데 이제 중국의 가장 잠재적인 현재 리스크라고 한다면 부동산발 요소잖아요. 네. 뭐 대충 알고 계시는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우려는 아직은 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지금 일부분 이자 상환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부동산 위기의 핵심은 과거에는 수요 쪽에서 출발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공급 측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공급 측,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네.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그 지점을 규제를 하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내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헝다가 첫 번째 희생타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구위안이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에서는 두 번째 희생타가 된 셈인데 네. 사실 이 공급 디벨로퍼들에 대한 규제 자체는 사실은 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발 불확실성은 조금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모든 지표들이 좋았지만 뭐 이제 부동산 부분들은 여전히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두 가지 문제점들의 원인이 좀 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소비는 괜찮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뭐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위험들을 이제 크게 받아들였던 게 뭐 GDP 내에서 부동산 의존도도 높고 뭐 가계 자산 내에서 부동산 비중도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둔화 이퀄 소비 둔화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이게 매크로 위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네. 해석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네, 사실 근데 이제 원인이 이번에는 소비 측은 2020년도에 제로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가계 체력들이 문제였었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공급 측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서 기인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좀 그 위험을 따로 떼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부동산발 위험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크로 상황은 내년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이 뭐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들, 부동산을 공급은 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 이건 자연적인 생태계인데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 오늘 금감원에서 증권사 등의 부동산 PF 성과 체계 점검 이런 걸 주문했네요. 아까 말씀하신 과도한 레버리지, 성과 체계, 이게 부동산 거품을 끼워놓고 네. 거품이 거쳐지는 과정에서의 소란스러움으로 중국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맞나요? 일단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PF를 통해서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하면은 뭐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네. 완공되면 이제 잔금 지급을 하지만 중국은 이걸 일시불로 한 번에 선 납입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선 납입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제 세분화하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그 개인들 역시 그 막대한 돈을 은행에 이제 부채를 지는 거기 때문에 명의만 다를 뿐이지 이 금액들이 이 유동성들이 전부 다 레버리지 성향의 이제 유동성인 거다 보고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공급 측에 대한 그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은 의미 있게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인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부채 비율을 이제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뭐 이제 M&A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급 측 입장에서는 디벨로퍼들은 이게 결국 적자 생존이나 이런 M&A 적대적인 M&A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이게 아까 개인들이 이미 일시불로 지급하는 좀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즉 부동산의 위험이 개인으로 충분히 이제 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 측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 아까 뭐 구조적인 변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중국도 어쨌든 경제 모델을 투자 주도 경제 성장 모델에서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바꾸고 있고 뭐 이런 과정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투기성 자본, 그러니까 유동성이 실물 소비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이제 투기성 자본으로 이제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부동산의 투기를 역시 막는데 좀 일조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GDP 기준으로도 이제 부동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 역시 중국의 이제 악성 재고들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과잉 재고를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중국은 조금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구조인데 이 부담을 최대한 디벨로퍼들에게 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 개인들 이제 뭐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조차도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이지만 이제 소비 심리나 매크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 내에서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선긋기 작업이다.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일각에서는 이 호사가들이 그 얘기하기 좋은 것은 뭐 중국도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거다. 네. 이렇게 의학을 주죠. 네네네. 근데 너무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쉽게 중국을 이제 낮잡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근데 사실 그 시작점은 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이미 안 좋아져 있었던 상태였었고 부동산도 둔화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작년 초부터 이제 통화 정책 완화, 뭐 정확히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계속 해 왔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먹히지 않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조금 비유사하다라는 조금 점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뭐 자산 가격의 하락폭도 다르거니와 사실 그 원인이 중국은 이제 공급 측에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조금 사전적인 제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출발점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도 중국에서 가장 불안한 거는 장기 수요 쪽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 1, 2년 내 문제는 아니고 네. 뭐 5년, 10년 뒤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산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좀 1990년 당시 일본보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부분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뭐 노동 생산성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8월 지표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나 디플레이션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의 가능성은 저는 뭐 향후 1, 2년 내로는 바로 사그라들 것 같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네네. 올 하반기 한 150만 명 정도 유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중국 관광객의 귀환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될까요? 저도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어쨌든 이제 미중 갈등이랑 뭐 탈세계와 이런 그런 좀 정치적인 부분들은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 네. 현 상황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물밑 접촉을 요즘 많이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너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혹은 중국이 다시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지금은 현재는 어쨌든 해빙 무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틀에서는 사실 한국 역시 뭐 중국과의 갈등이 당장에 뭐 새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중국 역시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을 텐데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는 뭐 보복 소비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 뭐 사실은 가계 체력들을 근거로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들어서 가계 여력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소비가 이제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이 말인즉슨 해외로 나가서도 뭐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내부 분위기가 요즘 이제 뭐 내수 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아까 그 지난주에 이제 관공업 생산 지표가 좀 눈에 띄게 좋았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를 최근에 많이 강조를 네. 시진핑 주석이 하던데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뭔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럼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뭐 시진핑 주석 그 식량 안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미중 갈등이 사실 지금은 해빙 무드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사실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좀 관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남미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뭐 식량 안보 네. 그리고 중동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다면은 향후에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악화가 되더라도 괜찮지 않나라는 계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는 저는 사실은 뭐 중국이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는 관점에서는 저평가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복을 하지 않았던 수요가 돌아온다는 데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짧게는 또 이어주셨습니다. 네. 신광강 근기사 오늘 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결론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아직 뭐 그건 좀 그렇다. 네. 네, 정제를 좀 잘 해야 된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을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